세 번째 이슈. 성장 물가가 다 높다 보니까 FOMC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목요일이죠. 5월 2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멘트를 치겠죠. 연준 위원들이요. 연준 위원들의 말을 모아서 파월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다음 분기 GDP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GDP now 검색하시면 되는데 애틀랜타 연은은 2분기 GDP를 3.9%로 예상하고 있어요. 1분기 GDP가 일단 1.4% 나왔죠. 그 다음 2분기는 3.9%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두 개 합치면 거의 5%예요. 5%. 말이 됩니까? 29조 달러짜리 나라가 5% 성장을 2분기 만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장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해서 끈적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11월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돌이 있죠.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서 나오게 됐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번 1월부터 4월까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3분기째인데 역대 대통령의 13분기째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역대 최악입니다. 지금 38%밖에 안 되고 그 다음이 부시였고요. 그 다음이 오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최악이에요.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270석을 가져가면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가 경합주 다 배제하고도 27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냐?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20년 동안 미국의 부채가 11조 달러 늘었습니다. 근데 최근 3, 4년 만에 미국의 부채가 바이든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의 부채가 11조 달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물가가 만만찮거든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찮잖아요. 나 진짜 5, 6년 전에만 해도 국밥을 5,000원에 먹은 것 같은데 말해 뭡니까? 어쨌든 간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이든은 레이트 컷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금리를 한번 낮춰주기를 바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집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이에요. 집값이 오르든 주가가 오르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현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레이트 컷을 해준다는 거는 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끝나기 전에 금리 좀 한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요점이 뭐냐면 3월, 6월, 9월, 12월마다 연준의 위원들은 FOMC 회의에서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거를 발표하고 그 이코노믹 프로젝션에서 앞으로 GDP는 어떨 것 같고요. 실업률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물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도별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12월 프로젝션 대비 성장이 1.4%밖에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3월에는 2.1%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1분기 1.4% 성장했어요. 2분기 성장이 지금 3.9%입니다. 이거 지금 5%도 넘게 생겼어. 그러니까 2.1%도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실업률은 계속 낮은 상황이고요.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12월보다 3월이 더 높을 거라고 전반적으로 봤었는데 금리를 그대로 2번 낮출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5.5죠. 평균적으로 5.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3에서 4.6으로 그러면 25bp씩 2번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를 3월에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더 잘 되고 물가는 더 끈적해지는데 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냐는 거야. 이거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요거보다 성장은 더 높을 거고 물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파월이 그대로 올해 금리 2번 낮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라고 정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좋아하는 답변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요게 지금 FOMC에서 되게 중요하게 쏠려 있다. 모두가 지금 FOMC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번 달에 동결을 할 겁니다. 5월 1일 날 페드 미팅에서 금리 예측인데요. 보시면 동결 예측이 97.1% 낮추고 있고 1회 인하가 2.9%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 동결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동결이고요. 근데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과연 파월은
이 건강한 경제,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너무 늘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채를 늘리면 안 됩니다.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겠죠. 건강한 경제를 포기하고 주가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금리를 낮춘다는 방향성이나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치는 거겠죠. 아니면 주가를 떨어뜨리더라도 나는 금리 올려야겠어, 아니면 유지를 해야겠어 라고 발언할지, 요거에 대해서 재밌게 지켜보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말하는 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내가 변태라 그런가. 정리를 드리자면요, 성장도 물가도 정책 담당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경제입니다. 2% 물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인하는커녕 정말 인상을 고려해야 할 법합니다. 근데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적 압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바이든의 집권 13분기째 지지율은 대통령 중 최악을 기록했고, 여론조사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기간 동안의 빠른 부채 증가와 그로 인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인 게 가장 크고요. 그런 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중에 금리 인하를 바라는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할 것이나 이후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 먼저 하고 모두 발언하잖아요. 그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